새벽 2시 47분 요양원 복도 CCTV 속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단순한 사고라 말했지만 나는 그 영상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아직 지워지지 않은 CCTV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지금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진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얼굴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지 1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결단을 내렸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죠. 괜찮을까? 어머니가 혹시 외롭지는 않으실까? 그날 저는 급한 해외 출장 때문에 서둘러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통과 직전 가방을 뒤져 여권을 꺼내는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행복요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놓치고 두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제 손은 여권과 항공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7시 40분 탑승 마감 시간이 코앞이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니, 괜찮으실 겁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원장님이 급한 일이면 다시 전화를 주시겠지. 큰일이 아니길 바라며 저는 그 작은 액정을 쳐다보면서도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받았더라면 단 1분만이라도 탑승을 미뤘더라면 아마 지금쯤 어머니는 아직 웃고 계셨을까요? 그것이 제 평생 후회로 남을 돌아오지 못한 전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장지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듯했죠. 결국 오전이 되자마자 저는 한국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원장님, 어제 저녁에 전화하셨던데요. 혹시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이고, 아드님. 죄송합니다. 걱정하실까봐 연락드렸는데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식사를 좀 거부하셨어요. 식사를 거부하셨다고요? 왜 그러셨대요? 글쎄요. 그냥 오늘은 혼자 먹기 싫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옆에서 계속 달래서 결국 조금 드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 출장 잘 다녀오세요. 원장님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무언가 숨겨진 듯한 미묘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거부했다는 말에 불안감이 순식간에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식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도 동생도 모두 함께해야 행복해 하셨죠. 제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된 이유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얘야, 혼자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니? 너라도 같이 앉아줘. 결국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리려 한 선택이 어머니를 가장 싫어하는 상황에 빠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은 아닐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저를 기다리셨던 건 아닐까? 아들이 전화를 받지 못해서 서운해서 울고 계셨던 건 아닐까? 저는 그날 받지 못한 전화 한 통 때문에 출장 내내 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때 받았더라면 어머니는 아들아, 잘 가 한마디라도 해주셨을 텐데. 원장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미묘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상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직접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밥은 잘 드셨어요? 응, 내가 일하러 가서 잘 있지.
걱정하지 마. 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침묵하고 있는 듯한 느낌. 제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저에게 말 못할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 건 아닐까? 요양원 측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원장님의 괜찮다는 말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출장을 조기 마감하고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아왔을 때 요양원 복도에서 들려온 작은 발걸음 소리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출장을 마치자마자 저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고 저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른 보호자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평범한 대화가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혹시 요새 밤에 좀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병문안 왔다가 늦게 갔는데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던데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출장 중이었던 그날 밤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고 원장님이 전화를 주셨던 그 시기 우연일까요? 옆에 있던 다른 보호자분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들었어요. 밤에 간병인이 혼자 누군가를 달래는 소리도 들리고요. 저희 어머니가 원래 밤에 예민하신데 요즘 더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불안감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측이 괜찮다고 했던 것은 그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곧바로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불안함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돈을 지불하고 맡긴 것은 평안과 안정이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혹시 우리 어머니 방 쪽에서 최근에 밤에 무슨 일 있었나요? 다른 보호자분들이 밤에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셔서요. 아, 네. 별일 없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가끔 밤에 잠투정하실 때가 있긴 하죠.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님.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형식적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다른 진실을 읽었습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 김 씨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직원들의 작은 움직임,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범인을 쫓는 형사처럼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저는 요양원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피했고 어머니는 제가 면회를 갈 때마다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CCTV 영상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머니 방 쪽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아드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 CCTV는 보호자분들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서버 점검 중이어서 그날 밤 영상은 녹화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그날 밤에 거짓말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저의 의심은 이제 혼란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요양원 복도에서 다른 직원에게 흘려들은 충격적인 소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자꾸 가족 때문에 밤에 온다더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어르신이 혹시 제 어머니는 아닐까? 그리고 그 가족이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의 소문, 간호사의 떨리는 손, 그리고 원장님의 어색한 변명까지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들 걱정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 혹은 자신의 문제를 감추기 위해 혼자 참고 계신 건 아닐까? 저는 그날 받지 못한 전화 한 통이 결국 어머니가 겪는 고통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뒤에 숨겨진 그 미스터리를. 그때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증거를 떠올렸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에서 들려온 작은 발걸음 소리. 그것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원장님의 변명과 간호사의 떨리는 눈빛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요청해도 영상을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알게 된 내부 관계자를 통해 몰래 백업된 CCTV 파일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밤늦도록 서재에 앉아 숨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 안에는 어머니의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헛된 의심을 하는 걸까요? 화면은 어둡고 조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한 화면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침실에 들어서는 간호사 김 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 김 씨는 어머니의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잠든 듯 보였지만 김 씨가 옆에 놓아둔 물병을 거칠게 집어들자 어머니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무언가 묻고 싶으신 듯 희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김 씨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무세요, 어머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괜히 저희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정신적 학대였습니다. 늘 곱고 상냥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저런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계셨다니 저는 화면 속 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과 함께 말하지 못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했죠. 간호사 김 씨가 나간 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벽을 바라보며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생각하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지직거리며 멈추더니 시간이 11분 25초가량 훌쩍 건너뛰었습니다. 원장님이 말했던 서버 점검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녹화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 11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울고 계셨던 이유가 이 안에 있을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삭제된 시간 직전 카메라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카메라 근처를 지나가거나 장치를 건드린 것처럼요. 저는 이 11분이 핵심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간호사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 클 것이라는 긴장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문득 제가 요양원에 오기 직전 다른 보호자에게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문. 그 울음소리의 주인이 어머니였다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를 달래기 위해 혹은 더 괴롭히기 위해
누군가 방에 들어왔던 것은 아닐까요? 어머니를 믿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한 후회, 그리고 어머니를 이런 곳에 맡겨야 했던 현실에 대한 자괴감 모든 것이 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끊어진 영상 직전, 아주 잠깐, 복도 카메라 뒤쪽으로 무언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간호사 김 씨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김 씨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남자의 체구였습니다. 그 순간 잠깐 흔들린 카메라 뒤로 보인 그림자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누구였을까요? 삭제된 11분, 그리고 그 직전 카메라 뒤로 스쳐 지나간 그림자. 저는 이 두 가지 단서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복도 쪽 CCTV 파일을 어렵게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복원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삭제된 시간 직후 흐릿했던 화면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생은 요양원에 늦게 왔었다고 변명했지만 그게 왜 하필 간호사가 나간 직후 영상이 끊긴 바로 그 시간대였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왜 그 시간에 요양원에 머물러야 했을까요? 제가 출장 중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고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그날 밤. 그날 밤의 미스터리가 바로 제 동생에게 닿아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동생을 만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배신감과 의심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그날 밤에 왜 어머니 방에 있었어? CCTV에 다 찍혔어. 너 어머니 울게 만든 거니? 형, 잠깐만. 그게 일 때문에 늦게 들른 거라고 했잖아. 어머니 얼굴만 잠깐 보고 나왔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저는 동생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었습니다. 늘 저와 함께 어머니를 지켜주자고 맹세했던 동생이 정작 어머니를 슬프게 한 장본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날 망가뜨렸죠. 이 의심이 현실이 된다면 저는 영원히 동생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은 이제 동생을 향한 증오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동생과의 싸움 후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순하던 동생이 어머니를 학대했을 리가. 어머니는 동생을 유난히 아끼셨습니다. 동생 역시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생이 왜 어머니를 울게 만든 걸까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입을 다무시고 동생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동생에 대해 물었을 때 어머니는 오히려 말수를 줄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듯한 그 표정.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동생이라는 사실은 저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동생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요? 동생이 숨긴 더 큰 진실이 있다면요? 저는 동생이 들어갔던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동생은 어머니 방에 약 8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8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저는 동생이 방을 나설 때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동생은 급히 방을 나섰고 복도 끝 CCTV를 의식하는 듯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생이 떠난 복도 구석에
평소에는 없던 작은 물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흘린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면서 떨어뜨린 것일까요? 저는 그 물건이 어머니의 비밀을 푸는 새로운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상 속 흔들린 그림자 너머로 그날 밤 진짜 사건의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진실을 숨긴 이유는 무엇이며 이 작은 물건은 누구의 것일까요? 다음 날 저는 요양원에서 예상치 못한 간병인의 마지막 고백을 듣게 됩니다. CCTV 영상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간호사 김 씨가 아닌 저희 어머니를 담당하셨던 베테랑 간병인 박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갑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뭔가를 알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요양원에서 가장 오랫동안 어머니를 보살폈던 분입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열기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아드님, 제가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해주세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동생 때문에 우신 건가요? 박 씨의 대답은 제 모든 의심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마음이 약하셨어요. 그리고 늘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 내 탓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미안하다고요? 간병인님께 왜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드렸나요? 아닙니다. 어머님은 제가 힘들게 일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너무 크게 우시면서 내 아들들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미안해라고 하셨어요. 내 아들들이 상처받을까봐 미안하다. 그 말은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보다 저와 동생 사이의 관계를 더 걱정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후회와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CCTV를 통해 동생을 의심하고 가족끼리 싸우는 동안 어머니는 홀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며 우리를 지키려 하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은 자신을 향한 슬픔이 아닌 자식들을 향한 희생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며칠 동안 식사를 거부하셨던 그날 유난히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제가 곁에 있어도 자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 하셨죠. 그리고 밤에 어떤 남자분이 다녀가신 후 더 오셨습니다. 그 남자가 아드님의 동생분은 아니었어요. 동생이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그날 밤 어머니 방에 들어왔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가 동생을 의심했던 시간 동안 어머니는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어머니의 고통을 너무 쉽게 외면했구나. 저는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는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저의 안전과 동생과의 화목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깊은 진실은 요양원에서 감추고 있는 그 영상에 있을 겁니다. 간병인의 고백은 저를 극한의 감정적 회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이 가족을 향한 사랑의 외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동생이 아니었던 어떤 남자분, 그리고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누군가. 이 모든 퍼즐의 조각은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증거, 삭제된 CCTV 원본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고백 속에 감춰진 진실의 일부는 아직 영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저는 반드시 그 영상을 찾아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그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간병인 박 씨의 고백은 제 모든 퍼즐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동생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어머니 방을 다녀갔다는 증언. 이제 저는 모든 의문을 해소할 단 하나의 증거, 삭제된 CCTV 원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밤을 새워 복원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마침내 원장님이 서버 점검이라고 변명했던 그 11분, 25초에 삭제된 영상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 안에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화면 속 간호사 김 씨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복도 카메라의 불빛 아래로 한 남자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체구는 제 동생과 비슷했지만 걸음걸이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어머니 침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클로즈업 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요양원 운영에 깊이 관여했던 신 사장이었습니다. 신 사장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상상했던 어머니를 괴롭히는 학대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자네가 죽고 나서 내가 감당했어야 할 빚인데 내가 일을 잘못해서 그 빚이 자네 아들들에게 넘어갈까봐 내가 요양원 일까지 이렇게 만들었다네. 미안하다. 충격 그리고 혼란. 어머니가 밤마다 울고 계셨던 이유, 동생이 밤늦게 요양원을 찾았던 이유, 모든 것이 이 신 사장의 고백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요양원 운영과의 관계, 그리고 그 빚이 자식들에게 넘어갈까봐 두려워했던 어머니의 마음, 모든 것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 문제로 신 사장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 사장은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 요양원 운영에 무리하게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신 사장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이 문제가 아들들에게 알려져 형제가 다투게 될까봐 홀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의심했던 그 순간 동생은 바로 이 신 사장을 대신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 요양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어머니의 뜻대로 진실을 숨겨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을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사실만 쫓아다니며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희생과 사랑을 제가 감히 의심했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신 사장이 떠나자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흐느끼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복원된 영상 파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이 진실을 동생에게 전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우린 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동생이 나에게 건넨 한마디는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복원된 CCTV 영상을 동생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을 향했던 분노는 이제
저 스스로를 향한 후회와 죄책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해했던 동생의 침묵 속에 어머니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형하고 싸우는 게 어머니께 더 큰 걱정을 끼칠까봐 그냥 모르는 척했어. 어머니 뜻이 그랬어. 너희 아들들이 싸우는 건 내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일이다. 라고. 나는 너를 의심했어. 내가 어머니를 괴롭혔다고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였어. 형으로서, 가족으로서 나는 너를 믿지 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짐을 짊어지셨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어머니를 향한 슬픔이자 서로를 향한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저희는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어머니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저희 때문에 마음 아프셨죠? 저희 이제 안 싸울게요. 어머니 뜻대로 서로 돕고 살게요.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솔직해졌어야 했는데 피보다 진한 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자신의 고통을 방패 삼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상자 속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얇게 접힌 어머니의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혹여 이 편지를 너희가 읽게 된다면 너희가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 세상의 어떤 고통도 너희 둘이 서로를 미워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짐을 남긴 것 같아 괴롭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가끔은 거짓이 너희를 지켜주는 벽이 되기도 한단다. 그 벽을 넘어 서로를 안아주렴.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는 저희에게 준 용서의 편지이자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해도 풀고 용서도 구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뜻도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품 상자 구석에서 어머니가 쓰시던 스마트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이 스마트폰으로 가끔 저희 사진을 찍어보시곤 했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동생과 함께 스마트폰을 켜고 갤러리를 보는데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들 사이에 이상한 폴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삭제된 사진 폴더. 어머니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투르셔서 실수로 많은 사진을 지우셨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 뒤로 어머니의 스마트폰 속에 남겨진 사진이 우리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그 삭제된 사진 폴더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어머니의 또 다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스마트폰 속에 있던 삭제된 사진 폴더. 우리는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저희 가족 사진과 풍경 사진들이 삭제된 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파일들 사이에서 낯선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이 아닌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파일명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저와 동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편지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싶으셨던 것처럼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음성 파일이 어머니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마지막 유언일지도 몰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 녹음을 너희가 듣고 있다면 엄마는 너희 곁에 없을 테지.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를 두고 먼저 떠나서 미안하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희가 알던 힘없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향한 깊은 사랑과 간절한 염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싸우지 않길 바란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짐이 너희에게 미안하지만 너희 둘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다. 어머니는 저희가 겪었던 모든 혼란과 오해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저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를 의심했던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저희의 화해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혹시 내가 너희를 요양원에 두고 먼저 떠난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 그리고 엄마는 너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지만 괜찮단다. 엄마는 너희가 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어. 잘 지내렴. 사랑한다. 단 한 통의 전화도 받지 못했지만 괜찮단다. 저는 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모든 죄책감이 어머니의 용서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진실, 용서, 그리고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저희가 겪은 모든 고통과 혼란은 결국 어머니의 깊고 넓은 따뜻한 여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희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빚 문제도, 신사장과의 오해도, 그리고 저희 형제 간의 불신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 앞에서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겁니다.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마치 그날 받지 못했던 부재중 전화를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듯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듯이 매일 안부를 묻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단 한 통의 전화라도 하세요. 그 작은 안부가 나중에 당신을 지켜줄 가장 큰 용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애썼던 어머니의 크고 깊은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후회는 우리가 그들에게 괜찮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혹시 지금 부모님과의 연락을 망설이는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짧은 통화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안부 한마디가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가장 큰 용서이자 후회를 막아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어딘가를 울렸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또 다른 가족의 진실을 찾아낼 힘이 됩니다.